인하대역 프로지오 에듀포레,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인하대역 프로지오 에듀포레가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바로 인하대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인하대역이라고 들어가긴 하지만 인하대역 역세권은 아닙니다. 도보로 10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비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500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689세대 나왔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조합원들이 가져갔습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가 바로 옆에 있고요. 인하대역은 이제 인하대를 지나서 쭉 가야 됩니다. 인근의 신축 아파트가 이 빨간색 표시된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의 신축 아파트가 생기고 있긴 한데요.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막 그 주변은 이제 조금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빌라 단지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저쪽 인하대역 너머는 이제 CTOCL 그 엄청난 대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생활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객 쪽, 그 다음에 CTOCL 쪽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쪽, 인하대역 쪽에 이제 대학교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상가도 많고 뭐 CGV라든지 이렇게 뭔가 누릴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도 이제 인하대 넘어서 인하대 북쪽 먹거리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도보로. 그래서 이런 좋은 상권 인프라를 바로 앞에서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도보로 한 15분 정도 이동하면은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근처에 뭐 하객시장이라든지 뭐 식자재 마트가 있으니까요. 네, 상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보로 15분 정도 가면은 더 좋은 상권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도보 1분 이내에 있습니다. 먼 단지는 한 7분 정도 걸릴 텐데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하대 부속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가 인근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인하대까지 있죠. 옆에.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인하대역까지 도보로 14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못 걸어갈 만한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역세권은 아니죠. 그리고 이 인하대 쪽 부근이 이쪽 부근, 앞쪽 부근에는 홈플러스 근처는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만 인하대 바로 앞쪽은 뭐 별게 없어서 조금 걷기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걸을 수는 있다. 그리고 먼 단지, 이게 조금 길쭉한 단지거든요. 인하대역 프로지오 에듀포레가. 그래서 역과 멀리 떨어진 단지는 아무래도 5, 6분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먼 단지는 역까지 한 도보로 20분 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은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장점은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인근에 그 가성비 좋은 상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문학 인터체인지가 있는데요. 거기 이용해서 차로 이제 다른 지역 이동이 용이합니다. 근데 나오는 길은 조금 많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세권이었으면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그 송도역에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개통되는 월판선을 타고 이제 판교까지 또는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었겠지만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북동쪽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약간 대학교로 인해서 약간 단절된 느낌도 납니다. 또 인천의 일자리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송도, 신도시까지는 자동차로 이동하면 얼마 안 걸리지만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멉니다.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라서. 네, 가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치정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비는 나와 있었지만 이 모집 공고문에 에어컨 비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 비용이 포함된 가격은 이게 아니거든요. 에어컨 비용은 따로 내는데 이제 모집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안내가 따로 가겠죠? 네, 그래서 확장비를 넣었을 때 이 가격입니다. 저는 이 타입 중에서 대표적인 타입 59 타입과 84 타입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빨간색 표시한 데가 인하대역 프로지오 에듀포레인데요. 2028년 3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직 기간이 넉넉하죠.
그리고 15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근데 바로 맞은편, 대각선 맞은편에 하객 SK뷰가 있습니다. 2024년에 입주한, 이제 갓 입주한 9월달에 입주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여기 세대수도 비슷합니다. 1581세대. 얼추 조건이 비슷하죠. 여기 5구 타입 호가가 3억 6천 이상을 부르고 있고요. 분양권인 상태로 실거래가는 4억 740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1월 달에. 네. 물론 입지는 인하대역 프로지오 에듀포레가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 역을 이용 못할 거리는 아니거든요.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으로. 근데 이제 하객 SK뷰는 역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무리 마음 먹고 가도 25분, 한 30분은 걸린다. 그래서 완전히 역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하대역 프로지오 에듀포레는 가장 가까운 단지는 역을 이용할 수 있다. 조금 먼 단지는 역을 이용하기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인하대역 프로지오 에듀포레가 조금 더 낫지만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분양권 실거래가가 4억 740인데 거의 한 7천만원 차이가 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층 기준으로 보면은 4천만원, 고층 기준으로 보면 7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4천에서 7천 정도 차이가 날 만한 입지인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59 타입보다 84 타입에서 가격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84 타입 호가가 똑같은 단지 하객 SK뷰가 5억 4,770 이상을 부르고 있고요. 분양권 실거래가는 5억 4,2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하대역 프로지오 에듀포레는 분양가가 6억 608만원, 6억 7,877만원이 나왔죠. 그럼 가격 차이가 1억 차이까지도 난다는 겁니다. 바로 대각선 단지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맞은편에 세대수 비슷한 2024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객 SK뷰인데요. 그거보다 7천만원에서 1억가량 비쌉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하대역 프로지오 에듀포레는 마음먹으면 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하객 SK뷰는 역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인가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물론 인하대역 프로지오 에듀포레는 2028년 입주라서 하객 SK뷰랑 나중에 연식 차이가 4년 정도 나긴 하겠지만 연식 차이 4년이 그렇게 클 만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한 CTOCL 역세권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얼추 여기랑 비슷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차라리 역 5분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인 CTOCL이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시세보다 비싸게 나온 감이 있습니다. 네, 평면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쭉한데요. 서쪽은 인하대 쪽이랑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쪽은 하객시장 이런 쪽과 가깝습니다. 인근에 작은 공원들 서쪽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37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향이고 방 하나, 화장실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49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 남상이고 방 2개, 화장실 2개입니다. 화장실 2개 굉장히 잘 뽑아냈습니다. 52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이고 방 2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 쪽이 이제 한쪽에만 창이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 쪽에 창이 있어서 약간 개방감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59 A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 남상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요. 침실 3쪽에 통로가 약간 긴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방을 조금 더 크게 뽑아냈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59 B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동향, 남상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것도 침실 3을 조금 크게 뽑아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빈 공간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74 A타입입니다. 4베이고요. 판상형이고 남동향, 남상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74 B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동향, 남상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역과 가까운 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 C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상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84 A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 남상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역과의 거리가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 B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것도 동쪽 끝에 있어서 역을 이용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C타입입니다. 단지 가운데 위치에 있죠.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 남상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84D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상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111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향이고 방이 무려 5개입니다. 알파룸까지 포함해서 방 5개고요. 화장실 2개입니다. 네, 청약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5%밖에 안 낸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중도금 60%, 잔금 35%다. 그래서 소액으로 2028년까지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 공급은 12월 2일, 1순위는 12월 3일, 2순위는 12월 4일입니다. 네. 당첨자 선정 순서는 지역부터 보고 그 다음에 뭐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전용 면적 60 이하, 뭐 5구 타입이라든지 5이 타입이라든지 이런 타입들은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물론 84 타입도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아까 평수 제일 넓은 거, 그게 추첨제 100%입니다. 네, 종합 의견입니다. 2028년 입주에 계약금 5%라는 메리트는 있습니다. 5%만 내면은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84 타입이 6억대였잖아요. 그죠? 6억의 10%는 6천만 원인데 5%면 3천만 원대다. 내가 3천만 원대만 있으면은 2028년까지 이 분양권을 끌고 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끌고 가는데 그 도중에 만약에 아파트 값이 뭐 올랐다, 폭등했다 하면은 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고작 3천 투자고. 그래서 이런 메리트는 있다. 근데 얼마 전에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CTOC를 분양했는데 분양가가 비슷했는데 만약 이거 넣을 거였으면은 그 전에 앞서서 CTOC를 넣는 게 더 좋았겠죠? 네. 실거주자인 경우 굳이 청약하지 않고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송도 809 주신축 아파트로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얼마 없다, 계약금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얼마밖에 없다 하면은 차라리 CTOCL 역세권 아파트를 피 주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자인 경우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비역세권이기 때문입니다. 비역세권인데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면 들어가겠지만 비역세권인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계약금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불장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청약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인하대역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했으면 관심을 가졌을 수 있겠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